안녕하세요. 탄천블루스 나만의 음원 제작 프로젝트 박성진, 서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제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리드를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대망의 가사 쓰는 날. 네, 떨려요. 오늘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작가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왜 그러세요? 마치 없던 사람 이번 주에 처음 온 것처럼 항상 선생님 옆을 제가 지키고 있었잖아요. 네. 오늘 부캐인가요? 아니에요. 늘 똑같이 저는 부캐로? 네, 선생님 옆에 알겠습니다. 있었던 박성진이고요. 일주일 동안 또 날이 항상 추워지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날씨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일주일 매주마다 바뀌는 그 맞아요.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항상 걱정이 돼요. 감기는 늘 조심해야 되고, 맞아요. 선생님도 아시죠? 37도 이상, 그리고 뭐 몸이 안 좋다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이번 주 촬영은 쉽시다라고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네. 급 방역 캠페인 했고요. 왜냐면 저희는 성남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의 시민예술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홍보하고 싶어졌어요. 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제 블루스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블루스의 그루브에 취해 있었죠. 막 이것도 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네. 먼저 따따따부터 할게요. 네. 시작! 따따따 따따따 훌륭하십니다. 깡총 옳지, 옳지. 네. 자, 여러분 모두 손 한번 깡총 따따따 시작! 따따따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정말 핫가이 우리 스티비 레이본 오빠를 맞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분이 제 마음속에 살아계셔가지고 저는 현존하는 인물이라고 어머나. 생각했는데 네. 다시 찾아보니까 그분이 네.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러게요. 네, 오늘 이렇게, 가사 수업해야 되는데 너무 슬프죠? 이렇게 오프닝부터 저한테 슬픔을 주시게요. 죄송합니다. 저희 그래도 이 마음속에 우리 핫가이 오빠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청취자분들도 제 잘못된 정보 전달해드린 거를 다시 수정해서 돌아가셨다. 이제 마음속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다시 저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블루스 거장들은 대체로 비비킹 님도 그렇고 대체로 마음속에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오늘은 가사를 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슬픔은 이렇게 꾹꾹 마음속에 현생을 살아야죠. 우리는. 원래 블루스가 얼굴은 웃고 있고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 그런 장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얼굴은 계속 웃으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음악 계속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노래가 항상 가사가 있어요. 그 막 두껍고 몸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약간 멋지게 포장을 하자면 영혼의 울림 같은 그런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와인 한잔 하면서 들어가지고 영혼의 울림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탄천 블루스의 나만의 음원 제작 프로젝트고 물론 따따따를 뭐 하면 저처럼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저처럼 뭐 깡총을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은 탄천 블루스 나만의 음원을 제작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노래를 해야 되니까 가사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사를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가사를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작사가가 아니라서 여러분에게 전문적인 작사 수업을 해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사가 뭘까요? 찾아보면 선생님 가사가 뭐예요? 가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래 부르기 위한 노래? 노래 부르기 위한 글? 말? 네, 정말 정답입니다. 정답이죠. 가사는 매우 간단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냥 노래를 부를 것을 전제로 해서 쓰인 글입니다. 근데 뭐 길이가 짧아야 되나요? 길이가 길어야 되나요? 이거는 노래의 길이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오페라, 가곡, 뭐 3시간짜리 오페라라면 그 가사의 분량은 한 권의 책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듣는 지난 시간에 예시 들어주셨던 뭐 가요들, 벚꽃 엔딩 뭐 이런 노래들은 3분이면 아니면 4분 정도 불려지는 노래이기 때문에 A4 한 장으로 충분히 출력이 될 만큼 짧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이 가사란 그냥 노래로 불려질 것을 전제로 해서 쓰여진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의 탄천 블루스는 A4 한 장 3분에서 4분 정도의 짧은 노래니까요. 당연히 노랫말도 짧습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가사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는 그냥 뭐
노래로 불릴 것을 전제로 하여 쓰여진 글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하는 수업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서 가사가 영어로 뭐죠? 찾아볼까요? 아니면 가사가 영어로 뭐죠? 제가 저한테 대답해도 되나요? 네, 똑똑해 보일까봐. 네. 리릭 아닌가요? 딩동댕 깡총. 네, 맞아요. 자, 구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리릭이라고 쳐보시면은 뭐 검색이 많이 나올 건데, 이제 뭐 사전들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 보면은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가사는 송이 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들이고, 추가로 덧붙인다면은 벌스랑 코러스 정도가 있다, 따라온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벌스는 1절, 2절 하는 그 절을 말하고요. 코러스는 후렴이죠. 후렴구. 다 같이 부르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탄천 블루스를 위해서 이제 가사를 쓰실 거예요. 탄천 블루스를 부르기 위해서인데, 블루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오랫동안 이 알려주신 뭐 블루스의 역사라든지 블루스의 형식이라든지 블루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업 이름이 탄천 블루스잖아요. 근데 탄천을 저희가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탄천은 사실 우리의 티저 영상에 탄천에서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저랑 서현 선생님이 우리의 첫 만남, 네, 어색한 그렇죠. 시간을 탄천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던 게 탄천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노래의 제목에도 탄천 블루스라는 탄천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래서 가사를 쓸 때 여러분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탄천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예술에서 창작에서 하는 뭐 표현으로 하자면은 장소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노래를 이제 작성하실 분들은, 노랫말을 만드실 분들은 탄천에 한번 나가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탄천이나 그에 준하는 자기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예시를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일단은 탄천 블루스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탄천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나는 그런 감정들을 짧은 노랫말, 우리의 노래는 3분 내외이기 때문에 짧은 노랫말로 적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이제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다른 뮤지션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장소성을, 어떠한 장소에 가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노랫말로 담았을지 한번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장소성이 짙은 노래들이 있나 봐요. 그럼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런 깡충 이런 그만할까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뿌듯하네요. 네. 그런 이제 음악의 형식과 뭐 멜로디 같은 게 먼저 다가오신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런 거 배우기 전까지는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에게 와닿는 부분은 가사나 제목이나 노랫말들이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예시를, 블루스는 미국에서 왔지만 저는 이제 우리말 예시를 좀 훌륭합니다. 찾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래 들어볼게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벚꽃 엔딩 말씀하셨을 때 제가 속으로 약간 놀랬던 게, 저는 선생님께서 벚꽃 엔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수 밤바다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그것도 네. 귀엽죠? 네.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사를 쓰는 게 되게 저는 가사 써본 적이 없어요. 글을 평소에 잘 안 써요 하는 분께 여수 밤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가사를 보세요. 지금 복붙한 게 너무 많죠. 반복이 많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가사를 쓰실 때, 나는 이 멜로디에 맞춰서 전부 다 새로운 문장으로 이걸 꽉 채울 거야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앞에 나왔던 벌스, 그러니까 1절, 2절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뀌고 있지만 후렴구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죠. 이게 제가 복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간단하게 쓰기 싫어서가 당연히 아닌 거는 아실 거예요. 나는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으로 이제
이 버스커에서 가사를 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바다를 봤죠. 여수 밤바다를 보니까 조명도 보이고 되게 밤이니까 깜깜할 거예요. 깜깜한 밤에 조명이 반짝이는 모습이 장면이 떠오르고 바다 그 파도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다고 했어요. 냄새도 맡으면서 자, 무슨 생각이 드나요? 개인적인 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네. 한번 가보고 싶다. 네. 선생님은 가보고 싶죠. 그런데 네. 이 버스커 장범준님은 사랑꾼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어쩌겠어요. 나는 지금 와 있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나랑 같이 없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뛰어들고 싶다, 수영하고 싶다, 헤엄치고 싶다, 가서 한잔하고 싶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네가 보고 싶어 이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이 노래가 좋은 거는 너 보고 싶어, 나 너무 외로워, 왜 혼자지, 빨리 와줘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와 함께 걷고 싶다 라고 했어요. 소름이 돋네요. 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왜 걷고 싶겠어요? 너와 함께 파워워킹 하면서 살 빼고 싶다?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럼요. 한마디로 나는 당신이 보고 싶고 그리워요 라는 말을 여수 밤바다라는 장소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심상들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 노래는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 잘하나요? 그리고 다 이제 그 번역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유명하니까 스팅의 근데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스팅은 블루스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재즈인가요? 팝이랑 재즈랑 네, 다 하시네요. 여러분 어쨌든 저는 가사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네, 블루스인지 재즈인지는 뭐 팝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노래는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라는 노래예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렇죠. 네, 이제 뉴욕에 사는 영국인인 거죠. 뉴욕에 사는 영국인이야. 벌써 느낌이 오죠. 물론 스팅은 영국인으로서 뉴욕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마치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이라는 느낌을 자기 혼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왜 하냐면은 이 가사를 보면은 이 가사도 아까 그 여수 밤바다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가 반복되죠? 나는 잉글리시 인 뉴욕? 그렇죠. 나는 뉴욕 사는 영국인이야. 나는 뉴욕 사는 영국인이야. 라는 게 굉장히 반복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합법적인 이방인이야.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노래가 긴데 마지막에 가면은 Be yourself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욕에 살고 있는 영국인으로 이 노래의 첫 가사에 나오잖아요. 나는 커피를 안 마시고 차를 주세요 라고 말하죠. 뉴욕에서 그 미국의 상징인 커피, 뉴욕 커피를 거부하고 나는 영국인처럼 차를 마시겠다 라는 굉장히 낯선 기분을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 빼고는 다 커피 마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둘러보고 이런 걸 듣고 느끼고 하면서 나는 외롭고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뉴욕에 사는 영국인과 같은 이런 낯선 기분을 느꼈고 그거를 노랫말로 담은 거죠. 그리고 코러스, 후렴 부분에 이제 굉장히 반복을 하기 때문에 가사 쓰는데 사실 가사말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시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예시는 이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일부러 이 세 번째 노래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장소성이 어디에 있죠? 여수? 그렇죠. 두 번째 노래는 장소성이 어디에 있죠? 뉴욕? 그렇죠. 근데 세 번째 노래는 없어요. 없죠. 네. 근데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난 탄천에 왔어. 탄천 둘러보면서 써야겠어. 이렇게 시작한 노래는 아니에요. 네. 그냥 걸어가고 있다가 먼저 냄새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외로워요. 장범준의 노래잖아요. 항상 연애 냄새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신이 생각나요. 생각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막 둘러보면서 이제 사람들만 있고 꽃냄새는 맡았는데 어쨌거나 집 앞이고 길거리고 여기가 어디겠어요. 여수처럼 멀리 여행 온 건 아니고 평소에 이제 당신과 데이트를 할 거거나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당연히 집 앞을 갔겠죠. 일상적인 공간. 그렇죠. 당신을 만나러 내 집에서 나가겠죠. 그리고 이 거리도
당신과 충분히 거닐 수 있었던 낯설지 않은 거리인데 너만 없죠. 네. 자,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당신을 생각하게 되는 이 순간에 주위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제 장소가 나중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꽃이 피는 이 거리, 이 집 앞.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서 내가 탄천에 나가서 취재를 통해서 탄천의 어떤 발견을 가지고 가사를 쓴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뭐 차를 마시다가 혹은 뭐 퇴근을 하다가 출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때 내 눈앞에 비친 이 장면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그냥 걸으면서 최근에 어떤 고민을 생각하다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까 마침 나는 탄천을 걸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흔들리는 탄천의 물결 속에서 이직 결심이 선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가사는 어렵지 않아요. 일기를 매우 짧게 줄였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순간의 심랑을 이 주어진 시간 속에 적으면 되는데, 자, 분량에 대한 감이 지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장을 써야 되는 건지 2장을 써야 되는 건지 10줄을 써야 되는 건지 20줄을 써야 되는 건지 이 제한이 당연히 주어져야 되죠. 네. 막 무한한 자유는 그렇죠. 사실은 수필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제안은 네. 바로 서예은 선생님이 준비하신 네. 멜로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멜로디를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멜로디에 맞게 그 자수를 맞춰서 글을 쓰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 만약에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멜로디가 있어요. 쏠쏠랄라 쏠쏠미 이렇게 있으면은 쏠쏠랄라 쏠쏠미잖아요. 근데 7글자에 딱 채워서 글을 쓰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7글자의 예를 들어서 네, 멜로디에 맞춰서 글을 쓸 때 만약에 음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나는 더 뭘 추가하고 싶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우리 말에는 물론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줄임말이 있어요. 자,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샴푸 향 느꼈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이것이 뭐죠? 깡총의 그 느낌이로군요. 저는 이게 어려울 거라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우선은 선생님께서 악보를 주시고 빈칸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께서 글만 보내주시면, 노랫말만 적어주시면 제가 분량을 맞게 늘렸다 줄였다 해드릴 테니까요. 몸무게도 그렇게 되나요? 그건 안 되나요? 두 번째 슬픔을 주셨네요. 네. 첫 번째는 그 오빠의 돌아가신 소식, 두 번째는 몸무게는 안 되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노랫말은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1차로 적어서 저기 더보기나 아니면 여기 자막으로나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노랫말을 완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가 끝이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시민예술학교 성남 캠퍼스의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줌 회의를 열어서 실시간으로 그렇죠. 첨삭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직접? 그럼요. 첨삭도 하고 이제 주고받는 1대1의 대화가 오갈 거예요. 저는 이 선생님이 1대1로 첨삭을 해주시고 이런 게 물론이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번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0 경기문화재단 시민예술학교 성남 캠퍼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므로 19세 이상 경기도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무료로 1대1 첨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줌 회의 링크를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끊기 전에 아까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 해야죠. 네네네, 그렇죠. 저희 수업에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맞죠? 감독님?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기 조심.